오늘은 상장 폐지가 정확히 무엇인지, 거래 정지와는 어떻게 다른지, 어떤 기업이 상장 폐지 위기에 빠지는지, 그리고 투자자가 미리 어떤 신호를 체크해야 하는지를 쉽고 재미있게 정리해드립니다. 단순히 무서운 단어로만 소비되는 상장 폐지를 실전 투자자의 관점에서 풀어보면서 왜 어떤 주식은 끝내 시장에서 퇴장당하는지, 그 과정에서 주주는 어떤 현실을 마주하는지까지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상장 폐지란 정확히 무엇인가? 상장 폐지라는 말은 참 무섭습니다. 마치 멀쩡히 달리던 기차가 갑자기 선로 밖으로 밀려나는 느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투자자들이 이 단어를 정확히 모르고 그저 막연히 큰일 나는 것 정도로만 이해합니다. 오늘은 이 상장 폐지를 쉽고 재미있게, 그러나 절대 가볍지 않게 풀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식 투자에서 돈을 버는 방법만큼이나 큰 손실을 피하는 법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상장 폐지는 말 그대로 증권시장에서 그 기업의 주식을 더 이상 거래할 수 없도록 상장 자격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식시장의 정식 멤버 자격을 잃는 것입니다. 백화점으로 비유하면 잘 나가던 매장이 어느 날 퇴점 통보를 받는 것과 비슷합니다. 간판은 남아있을 수 있어도 더 이상 그 백화점 안에서는 장사를 못하는 것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순간부터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워런 버핏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 규칙은 돈을 잃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 규칙은 첫 번째 규칙을 잊지 않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을 좋은 기업을 싸게 사라는 뜻으로만 받아들이지만 사실 그 반대편에는 상장 폐지처럼 치명적인 위험을 피하라는 뜻도 숨어 있습니다. 주가가 반토막 나는 것도 아프지만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거래 정지와 상장 폐지는 어떻게 다른가?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립니다. 거래 정지와 상장 폐지는 같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거래 정지는 말 그대로 잠시 멈춤입니다. 기업에 중요한 문제가 생겼거나 공시가 필요하거나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를 일시적으로 멈추는 것입니다. 반면 상장 폐지는 잠시 멈춤이 아니라 퇴장입니다. 축구로 치면 거래 정지는 경기 중단이고 상장 폐지는 리그 퇴출입니다. 그래서 거래 정지가 떴다고 무조건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래 정지가 길어질수록 시장은 불안해지고 그 다음 단계로 관리 종목 지정, 개선기간 부여,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그리고 최악의 경우 상장 폐지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초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잠깐 멈췄겠지 곧 풀리겠지. 바로 이 안일함입니다. 시장은 생각보다 냉정합니다. 기업은 왜 상장 폐지 위기에 빠지는가? 기업이 상장 폐지 위기에 빠지는 이유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매출이 줄고 적자가 나는 것만으로 바로 상장 폐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위험한 것은 감사의견 거절, 자본 잠식, 횡령 배임, 공시 위반, 사업 지속 가능성 훼손 같은 신뢰의 붕괴입니다. 주식시장은 단순히 숫자만 보는 곳이 아니라 이 회사가 계속 시장에 남아있을 자격이 있는가를 묻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가끔 투자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술은 좋은데요? 테마는 살아있는데요? 대표가 곧 큰 계약 따온다는데요? 그런데 시장은 기대가 아니라 확인된 사실을 봅니다. 피터 린치는 당신이 투자하는 기업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포커에서 상대패를 모른 채 판돈을 올리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상장 폐지 위기 기업일수록 화려한 이야기보다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상장 폐지 전 나타나는 대표적인 위험 신호. 그렇다면 위험 신호는 무엇일까요? 첫째, 감사보고서에서 부정적 신호가 보일 때입니다. 둘째, 자본 잠식이 심해질 때입니다. 셋째, 최대주주 변경이 잦고 경영진 이슈가 반복될 때입니다. 넷째, 갑자기 본업과 관계없는 신사업을 계속 들고 나올 때입니다. 다섯째, 공시는 많은데 실속 있는 실적은 없는 경우입니다. 이런 기업은 겉으로는 분주해 보여도 속은 비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잘 속는 장면이 있습니다. 주가가 이미 크게 떨어졌는데 오히려 이제 더 떨어질 데가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시장에는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 폐지 이슈가 붙은 종목은 그 지하실 아래에 또 지하주차장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싼 주식과 위험한 주식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가격이 싸 보인다고 해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장 폐지가 결정되면 주주는 어떻게 되는가? 이제 가장 현실적인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상장 폐지가 결정되면 주주는 어떻게 될까요? 많은 경우 주식은 정리매매라는 마지막 절차를 거칩니다. 이때 주가는 무섭게 흔들립니다. 하루에도 크게 오르고 내리며 어떤 사람은 마지막 탈출구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기적을 기대하며 들어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이 구간은 투자라기보다 생존의 구간에 가깝습니다.
정리매매가 끝나면 이제 시장에서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길이 사실상 막힙니다. 비상장 상태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는 있어도 일반 투자자가 이를 현금화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상장 폐지를 휴지 조각이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법적으로 완전히 종이 한 장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투자자 체감은 거의 그렇게 느껴집니다. 문제는 그제야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배가 침몰한 뒤에 구명조끼 설명서를 읽는 셈입니다. 정리매매는 무엇이고 왜 무서운가? 정리매매는 시장이 주는 마지막 출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혼란스러운 구간입니다. 가격 제한폭도 달라지고 군중심리는 극단으로 치닫습니다. 누군가는 세력이 마지막 반등을 줄 것이라고 믿고 누군가는 이 정도면 복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복권은 이뤄도 웃고 끝날 수 있어도 상장 폐지 종목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기다린 시간, 버틴 감정, 회복하고 싶다는 절박함이 함께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제시 리버모어는 시장은 결코 틀리지 않는다. 틀리는 것은 언제나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상장 폐지 국면에서 이 말은 특히 무섭게 다가옵니다. 시장은 이미 수많은 신호를 보냈는데 사람은 자신의 희망으로 그것을 덮어버립니다. 설마 이번엔 다를 거야, 곧 재료가 나올 거야. 투자의 실패는 정보 부족보다 희망 과잉에서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상장 폐지를 피하려면 투자자는 무엇을 봐야 하는가? 결국 중요한 것은 사후 대처보다 사전 예방입니다. 투자자는 최소한 3가지는 꼭 봐야 합니다. 첫째, 재무제표와 감사의견입니다. 둘째, 기업의 본업이 실제로 돌아가는지입니다. 셋째, 경영진이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행동을 반복하는지입니다. 여기에 공시를 꾸준히 읽는 습관까지 더해진다면 상장 폐지 위험의 상당수는 미리 감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태도가 하나 있습니다. 좋은 투자자는 화려한 종목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위험한 종목을 걸러내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찰리 먼거는 현명해지려면 무엇이 당신을 망치는지 먼저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상장 폐지는 바로 그 망치는 것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많이 버는 기술보다 먼저 크게 잃지 않는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주식시장은 꿈을 파는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책임을 묻는 곳이기도 합니다. 실적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계가 흔들리고 신뢰가 무너지고 시장의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결국 퇴출됩니다. 그것이 상장 폐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단순히 차트의 모양이 아니라 그 기업이 시장에 남을 자격이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상장 폐지는 단순히 주가가 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기업이 시장의 신뢰를 잃고 퇴장당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대부분 가장 늦게 도망친 투자자가 떠안게 됩니다. 그러니 투자할 때는 수익률만 보지 말고 퇴출 가능성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실전 투자입니다. 오늘도 현명한 투자에 도움이 되셨을 거라 믿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굿바이.